자, 이렇게 해서 그 명상이 대중화가 되고 사회에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공지능 세상, 또는 조금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완전히 지나간 얘기죠,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마법 같은 세상입니다. 마법 같은 것은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도 나오고, 드론도 나오고, 그 다음 달부터, 무인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나라는 택시가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맞춤 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수명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과학 거시는 분들의 얘기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재수 없으면은 죽지 않고 산다. 영생 온다고 그럽니다. 이제 영생이 꿈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그런 영생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후에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거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마법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법 같은 세상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인간은 행복하고 평화스러울까요? 우리나라에 통계가 없어서 미국의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의 정신 상태입니다. 자, 미국의 10대 청소년의 정신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2011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2011년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시작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우울증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외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의 비율입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독거몰이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방에 갇혀 있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만나는 친구가 90년대만 하더라도 대략 10명 정도의 친구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데 요즘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외감, 인간 소외가 과학기술과 비례해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이런 그 위기가 닥치고 있고, 우울증입니다. 요즘에 그 의학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들이죠. 이런 분들을 앞으로 아주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맞벌이 부부들 해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대략 20-30%의 그 세대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 자살 증가율도 무시 못할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40-50대들을 생각했을 때 고독사 할 거다. 나는 죽을 것 같다. 죽을 때 혼자 죽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Z세대들, Z세대들은 90년대, 80년, 2000년대 초에 태어난 그런 세대들을 Z세대들이라고 합니다. Z세대들이 유행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Z세대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삶이 흔들릴 때 뇌각을 읽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Z세대들이 그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뇌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가져서 이 뇌과학과 관련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정신적 공황 상태도 비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법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다 좀비가 되어 있는 정신적 공황에, 방황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한 거예요. 요즘에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 또는 이런 그 과학기술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과학기술로 변화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공지능 변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산업,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산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기업이나, 정부, 학교,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변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은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도입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하잖아요. 그럼 디지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변혁, 인공지능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전부 다 디지털,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 인공지능이 나와 있죠. 교회에 안 갑니다. 개신고 챗봇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 AR을 이용을 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스님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 스님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 스님한테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런 챗GPT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인공지능이 목회를 하는 그러한 그 성당도 많습니다. 유럽 성당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신부님이 없어요. 목회를 갖다 집도할 신부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그 예배를 갖다 인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아직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불교 인공지능 원마스터를 갖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불교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원불교 교리의 핵심을 요약 정리해서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다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핵심 요약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사은, 사막, 팔조, 사무, 이런 얘기죠. 이 5가지 요소는 원불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며, 이런 얘기죠. 원불교 신자들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의 요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불교에 대한 것을 다 해줍니다. 원불교의 그 핵심을 갖다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원불교의 삼동윤리라고 있는데 이 삼동윤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삼동윤리는 소태산 대종사가 발표한 세계 인류의 화합을 위한 3가지 대동관계가 바로 이 삼동윤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정공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삼동윤리고, 이 삼동윤리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아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 원불교, 법회에서 원불교 정신에 기반한 감사 생활에 대한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법하고자 한다. 교무가 교도들에게 하는 설법문을 만들어주라. 이거 교무님들이 설법문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설법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법문에는 재미있는 예화를 포함하고 원불교 교전을 이용해서 설법해 줘라. 그리고 원불교 일반 교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언어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설법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존경하는 교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원불교 정신에 기반한 감사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화도 나와줍니다. 예화도. 그리고 원불교 교전도 인용해주고,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의 그 힘, 그리고 맺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화를 내기보다는 감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신발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분짜리 안 됩니까? 몇 분? 예? 시간이 몇 분짜리냐고. 예. 이야기하면 그만큼 분량을 이야기해.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 마음 공부가 청소년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 논문을 쓰고 싶어. 논문을 쓰고 싶다는 거야, 이게. 논문의 제목과 논문의 구성, 개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논문을 쓰고 싶은 대학원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논문을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서론 이렇게 나오고요.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논의,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도 해줘요. 연구 배경과 목적, 이거죠. 이 연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겠다. 연구 절차, 방법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자, 실제로 이걸 갖고서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문 쓸 수 있어요. 1시간이면은 논문 나옵니다. 그래서 저널에 투고하면은 그 심사했을 때 정말 잘 쓴 논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관심이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도둑이 원불교 교당으로 피신해 왔다. 이 도둑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보호해 주어야 하나, 원불교 정신으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불교 정신에 의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원불교 교리에 기반을 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원불교 정신에 기반을 해서 보면은 가르친 걸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가르침, 법률은,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리, 자비와 교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원불교 정신에 따라 부유한 이게 법률은 여기다죠. 그래서 이 원불교 도둑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률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신고 후에 이 친구를 갖다가 교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불교 정신에 입각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명상산업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명상이 산업화됐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 공황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명상 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 산업이 어떻게 될까요? 명상 산업도 인공지능으로 변혁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명상 산업 보면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기업들, 많은 창업가들이 명상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마음 산업, 명상 산업, 이러한 세미나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신난 데가 어딥니까? 불교죠. 명상하면은 불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상이 어떻게 됐어요? 산업화가 됐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활기가 차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도 이렇게 디지털 메디테이션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명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상은 흔히 얘기해서 아날로그로 생각해요. 근데 아날로그가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명상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명상으로서 나온 제품들이 이런 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앱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과 관련되는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머리에다가 착용을 해서 명상 상태를 유지하고 뇌파를 갖다가 조절하고 이러한 그 기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뇌파를 측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온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또 아주 큰 시장이 어디냐면은 어린애들의 명상입니다. 어린애들 명상 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애들, 키즈죠. 3살에서 8살까지 어린애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애들을 위한 명상 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형이 되어 있는데 이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명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경들, 요거는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것인데요. 안경에다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경을 착용하고서 명상하는 이런 것들도 기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거 디지털 명상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일 겁니다. 자, 명상과 관련된 앱이 몇 개가 있을까요?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가. 그래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가서 명상 관련 앱을 찾아보면은 5만 가지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앱 시장이 이거 굉장히 큰 비즈니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11월 달에 뉴욕 타임즈에서 수많은 명상 관련 앱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헤드스페이스, 캄, 그 다음에 HM, 헬시 마인드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스마일링 마인드, 이 4개가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거는 캄입니다. 이 캄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뉴욕 타임즈에서는 헤드스페이스를 굉장히 좋은 명상 앱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헤드스페이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명상 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코끼리 앱, 그 다음에 여기 또 마보, 그 다음에 오늘의 명상, 하루 명상,
뭐 이런 국내에서 개발된 명상 앱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명상은 아직 초창기입니다. 이런 그 디지털 명상은 이러다 보니까 앱들이 많이 개발되진 않았는데 요 세 가지가 가장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앱입니다. 헤드스페이스예요. 헤드스페이스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명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마인드풀리스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헤드스페이스의 전체적인 그 설계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 메디테이션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도 듣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음악도 즐기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미라고 하는 그 앱입니다. 여기도 숨쉬기, 호흡 조절 명상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싸요. 월 그 4,900원 내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캄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버전이 있어요. 요즘에 이런 그 명상 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능이 뭐냐면은 수면입니다. 수면. 잠을 갖다가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수면이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기능이 아주 다양한 수면 기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도 있고요.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내 명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헤드스페이스와 캄이라고 하는 명상 앱을 살펴봤고요. 혜민 스님이 만든 국내에서 만든 명상 앱입니다. 혜민 스님이 만든 코끼리라고 하는 명상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혜민 스님이 갖고 있는 그 명상의 노하우를 이걸 갖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캄이나 헤드스페이스의 기능을 따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혜민 스님답게 여러 가지 뭐 청춘 상담소도 있고 뭐 이런 그 상담하는 기능도 여기다 들어 있습니다. 마보라고 하는 그 국내 명상 앱이 있습니다. 이 마보는 우리나라 명상 앱 1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명상과 관련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 그 마음 챙김 관련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명상도 역시 마음 챙김과 관련되는 그런 명상들을 갖다가 이게 마음 챙김 명상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 하루 명상입니다. 이 하루 명상은 최근에 미산 김한두 스님의 하트 스마일 명상과 관련해 가지고 하트 스마일 명상으로 이렇게 변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하겠다. 왜냐하면 그 미산 스님이 카이스트의 명상과학센터의 소장이다 보니까 카이스트에 여러 인공지능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명상 앱을 개발하고 있다는 루머가 소문이 있습니다. 자, 명상 앱을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 명상 앱을 만드는 그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초안을 만듭니다. 이렇게 손으로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자 설계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초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 방법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이걸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기술과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나머지 설계나 구현은 이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듭니다. 실제로 그 헤드스페이스의 그 내부 설계도는 이와 같은 설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디지털적인
명상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즘에는 명상이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 명상 산업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명상센터를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오니까. 관광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명상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자체의 그 경제 그리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경에 있는 세계 명상센터죠. 여기에는 1년에도 수만 명의 사람이 여기 와서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여기뿐만 아니라 천안에도 명상센터가 있고 금산에도 명상센터가 있고 곳곳에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이런 그 산업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이러한 그 명상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명상 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상센터에 가면은 물론 명상이 탈종교화가 돼가지고 종교와 관계없는 그런 거지만은 암암리에 어떤 그 불교적인 내용도 그 전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런 그 명상 전문가가 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하는 이런 그 명상 과정도 많아요. 이거 굉장히 고액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싸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개인 명상을 갖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개인지도 하는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자기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또는 그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해서 명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상의 그 산업화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명상의 앱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명상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 11월 30일 날입니다. 한 2년 전이죠. 이게 나왔을 때, 챗GPT가 나왔을 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은 챗GPT가 나온 11월 30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무인공지능 시대, 그 후에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르자. 이러한 얘기도 할 정도로다가 완전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은 GPT, 생성적,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포머에서 이게 약자인데요. 얘는, GPT는 사전에 무지막지한 지식을 갖다가 공부했습니다. 사전에 프리트레이닝이에요. 초거대 지식을 공부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아까처럼 설교문을 만들어낸다거나 논문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GP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GPT는 그동안 일반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어요. 전문가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채팅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채팅 기능. 일반 사람들도 말로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기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얘기죠.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말로 그 친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그 챗GPT를 사용함으로써 무지막지한 그런 지적인 인공지능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상을 바꾼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요술램프의 진이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챗GPT가 세상을 바꿨다. 요술램프 속에 있던 진이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더 혁신시키고 더 발전을 가속화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동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동행하는 시대예요. 이 챗GPT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뭐처럼 보여요? 인간처럼 생각이 듭니다. 가상인간이 된 거예요. 가상인간이. 똑같아요. 감정을 느껴요.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답변이 시원찮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한테 얘기합니다. 너 답변이 시원찮으면은 내가 때려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월했습니다. 초월해서 뭐 글자를 인식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말을 인식하거나 이런 데서 거의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뭐 의사시험을 갖다가 합격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의사시험에 합격했고요. 변호사 시험 이것도 수석으로 합격하고요. 이런 식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 의사들이 암 진단하잖아요. 암 진단은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의 그 수준을 모든 분야에서 뛰어넘었어요. 우리 원광대학교에도 거기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원광대 그런 좀 이런 교수님들보다는 인공지능을 갖다 놓는 것이 더 학생들 지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나온 겁니다.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알파고 챗GPT를 넘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초지능 인공지능이 온다는 거예요. 2, 3년은 뭐라는데 지금 예, 이거 오늘 나온 그 전자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이 나오는 것이 지금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지금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는 그리고 GPT는 버전 4.0, GPT 버전 4인데 GPT-5가 버전 5가 이미 개발이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미 버전 5보다 버전 6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거 지능,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감정도 갖고 있고 말도 하고 말을 듣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을 뭘로 사용합니까? 비서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비서라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비서를 두셔야 돼요. 인공지능 비서를. 자, 그러면 인공지능 비서를 우리 박 교수님한테 인공지능 비서를 몇 개를 두실래요? 일단 하나라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비서를 예. 수백 개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인공지능 비서를. 각 분야마다. 예.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분야마다. 요가면 요가, 원불교, 예. 원불교. 또 예, 분야마다, 인공지능 비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공지능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이런 비서 만드는 거는 이 비서들을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비서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갖다가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인간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이런 거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 비서를 만드는 거야. 파워포인트 만드는 비서를 만들어서 야, 너는 파워포인트 만드는 비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멋지게 만들어. 그럼 얘는 파워포인트 만들면
이런 비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 다른 데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비서를 만드는 거예요. 인턴을 만들고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다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리고 일반 여기 그 병원이나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비서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비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써주는 비서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야 너는 이제부터 소설 쓰는 거야. 내가 주제를 주면 여기 소설을 써 하니까 1시간 만에 뚝딱 해서 그림까지 써주고 다 합니다. 뭐 또 논문 써주는 비서 만들어주면 되죠. 교수들 논문 쓰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논문 쓰는 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써 하면 논문 계속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비서 시대가 됐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앱을 만들기 위해서, 명상 앱을 만들기 위해서 초안과 설계, 구현,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앱 같은 거 개발을 갖다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 비서 써서 만들으라고 해야 되겠다. 바로 그러죠. 이렇게 앱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앱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초안 이렇게 해서 구현해서 만들어서 이런 앱을 만들어요. 이런 앱을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챗GPT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바꿨어요. 애들 다 망했어요. 아마 조만간에 이 친구들 바뀔 겁니다. 결국은 급변했으면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뭡니까? 개인 비서예요. 에이전트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뭘 개발하셔야 돼요? 이런 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개발해요? 명상을 가르쳐주는 명상 비서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비서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이 명상 비서를 통해서 명상하게끔 이렇게 명상 비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다 망했어요, 이게. 그래서 챗GPT가 나오면서 스타트업의 멸망의 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그 기업들, 인공지능화 되지 않은 기업들을 이거는 다 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명상 전문 비서를 만드는 거예요. 명상 전문 비서를 개발하는 것이 결국은 목표가 될 겁니다. 여기 카톡에 이런 비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톡에 접속하면은 나하고 대화를 해주는 거죠. 가상 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불교, 여기 명상을 해주는 이런 비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불교가 뭐예요?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가 창시한 종교로 마음 공부를 통해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의 사막을 수행하며 모든 사람의 평등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며 공동체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원불교의 핵심입니다. 원불교 명상을 소개해 주세요. 원불교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마디의 원리를 적용하여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를 통해 내적 조화를 이루는 명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명상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말만 했는데 여기에다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첨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상, 이제 디지털 명상, 인공지능 명상은. 나는 40대 남성 직장인이야. 직장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을 소개해줘. 이거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가볍게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으며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걷기, 조깅, 요가, 수영 등을 시도해보세요. 충분한 수면,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취침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일, 채소, 단백질, 생곡물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식목과 명상, 매일력. 걷기 명상을 하고 싶어. 걷기 명상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 걷기 명상을 하고 싶어. 걷기 명상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 예, 걷기 명상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예, 걷기 명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될 건지 차근차근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말로도 와주죠, 이렇게. 훌륭한 방법입니다. 걷기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 방해받지 않는 이렇게 준비 단계, 단계별로 명상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해주네. 다리와 발을 통해 땀으로 전달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주변의 빛, 냄새, 소리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감각에도 알아차려 보세요. 천천히 걷기. 마음속으로 왼발 오른발을 반복하면서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걸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명상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 걷기 명상에 적합한 경쾌하고 신나는 발라드 형식의 노래를 작사 작곡해줘. 예,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경쾌하고 신나는 발라드 형식의 음악을 작사 작곡해서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걷기 명상에 어울리는 경쾌하고 신나는 발라드 형식의 노래를 여기서 그 걷기 명상에 적합한 그 신나는 발라드 형식을 만들었어요. 얘가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거 비디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곡을 해서 작사를 했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 불어 마음도 함께 쳐 이렇게 해서 작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작사를 해서 이 작사를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노래를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쾌하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작사 작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육아아닙니다. 잘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만드는 거죠. 이게 여기 비디오도 말만 하면은 내가 어떤 비디오를 만들어줘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그 비디오들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디오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만들기 때문에 영화도 참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천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이제는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글로 써넣기만 하면 글로 써주기만 하면은 그것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영상들 전부 다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입니다. 홍영래 기자가 이내 전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 다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눈이 쌓인 길 위로 행인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얼른 아침을 먹으라는 듯 더 자고 싶어하는 주인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촬영한 듯한 이 장면들 사실 가짜입니다. 상황을 묘사하는 명령을 줬어요. 잠든 주인을 깨운 고양이가 식사를 요구하자 주인은 간식을 꺼낸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예요. AI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영상과 비교하면 이번에 오픈 AI가 공개한 이거 이렇게 소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 제작 등 관련 업계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네, 저도 보고 직접 촬영을 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 말만 하면은 이런 걸 다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연출할지에 대한 그럼 영화 산업도 그냥 다 나가요. 여기 한번 또 보시죠. 안녕하세요. 조금은 쌀쌀한 아침이네요.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금일 작업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 알려줘요. 오늘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꼭 이 일조로 함께 작업을 하시고 맞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산소 마스크가 없는데 보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비구역 보급품 창고에 재고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미리 신청을 해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그리고 출근 처리도 같이 부탁해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갖다 이해하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근 처리도 같이 완료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원증을 태그하시고 담당 직원에게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작업 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두통이 있고 열이 나요. 두통과 열이 있으시네요. 접수로 진행해드리면 될까요? 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어제 저녁부터 아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내과 의사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바닥에 있는 분홍선을 따라가서 대기하시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이 돼가지고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인간들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요즘에 뭐 이런 AI 휴먼, 가상인간들이 모든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가수부터 그 다음에 뭐 패션 모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돌, 인공지능이 개발돼 가지고 노래를 해서 데뷔했다 하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Hey, I'm Julia, one of over 160 AI avatars available in Synthesia. In a few clicks, you can create a free video just like this one.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디지털 휴먼 메디테이션 마스터죠, 이제. 그러니까 뭘 만들 수가 있냐면은 명상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 가상 인간을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인공지능의 지도에 따라서 명상을 할 수도 있게끔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GPT-4O라고 하는 것이 그 5월 13일 날 됐습니다. GPT-4O는 멀티모달 GPT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자, 이런 것들, 음성, 글자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돼도 되고, 이미지, 음악, 비디오,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PT-4O입니다. 그래서 이 GPT-4O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었던 죽었던
사람을 갖다 다시 살려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 친구를 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가상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기기들 이런 것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이런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애플에서 만든 비전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안경처럼 딱 쓰는 거죠. 안경처럼 쓰게 되면 앞에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손만 갖고 조절합니다. 땡기고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PC가 있는데 PC에 화면이 없습니다. 화면 없는 PC예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이런 그 안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만 딱 쓰게 되면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런 PC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PC도 굉장히 싸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 새로운 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명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제일 첫 번째가 개인 맞춤 명상입니다. 전통 명상은 일률적으로 명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개인의 여건에 맞게끔 그것을 갖다가 맞춤 명상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의 심리 상태 같은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명상이 단순하게 그냥 앱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체 융합 명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맥박, 체온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명상을 가상 그 명상 지도자가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명상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실감 명상이죠. 안경 같은 것을 쓰고서 실제로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명상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명상 기술이죠. 그리고 명상 전문가와 1대1 대화를 하면서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명상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은 지속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생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명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불교와 마음공부, 명상, 인공지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공부가 있습니다. 그 마음공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가? 마음 공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마음 공부 방법론이 무엇인가? 그런 책들은 제가 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과문해가지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 1단계 이런 식으로 하고 2단계 이런 식으로 하고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1단계 때는 이러이러한 시험을 봐가지고 그것을 측정을 해서 1단계를 통과해야 돼. 뭐 이와 같은 그 마음 공부에 대해서 체계화되고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 그냥 무조건 되고 마음 공부해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모를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법당에 가더라도, 뭐 자정하시고, 이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는 마음 공부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목적, 그 다음에 목표, 방법을 구체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 공부가 일종의 명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을 갖다 살펴보았어요. 그 명상 방법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단계가 있어요. 다들 단계가. 그래서 단계별로 체계화된 그런 명상 방법. 1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 2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 이런 명상 방법을 마음 공부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확실한 목표와 그것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과학을 이용하든가 정신과학을 통해 가지고 마음 공부가 실제로 변성된 특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마음 공부하면은 좋아. 이거는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음 공부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전문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불교에서 교무님들이 계셔요. 교무님들 중에서 교무님들은 뭐 교화를 전문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음 공부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명상을 하는 그런 스님이 있는 것처럼 원불교에서도 마음 공부 전문 지도자, 지도 교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체제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 공부에 대한 명상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 공부 우리 거는 좋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 기술화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이런 전문 정보기술, 최신의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고 마음공부 명상기술연구소 뭐 이런 거 마음공부 기술연구소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이미 그 명상센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각각의 선원들이 많습니다. 선원들에는 전부 다 명상센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이 마음공부 전용 이런 수련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원불교 교당에도 마음공부 명상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전문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명상 프로그램을 이런 종교와 관계없이 운영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린 웰빙 힐링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이거 좀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불교에서 이런 거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명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활성화시키고 뭐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중흥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성 회복과 그리고 구원으로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오히려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 명상이 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힐링과 웰빙 시대의 핵심은 바로 이 명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명상 젊은 세대들을 무지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명상이 탈종교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도 탈종교화해서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마음 공부, 그 다음에 비종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 공부 이렇게 해서 버전을 나눠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상의 탈종교화, 대중화, 생활화, 비즈니스화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도록 명상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발전된 그런 정보기술을 융합해서 명상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환골탈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명상, 마음 공부에 나갈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